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톡입니다. 가끔 육아서 추천해달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댓글에는 너무 이론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육아를 꼭 이론대로 해야 하는지, 육아서를 만약에 읽는다면 어떻게 읽고 적용시키는 게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육아서를 읽거나 육아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야, 현실과 맞지 않아 하고 오랜 시간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된 육아 지식들을 무시하고 마이웨이 육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육아를 하다 보면 육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든요. 아이들은 잘 크다가도 또 시시각각 발달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이상한 행동,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이론, 즉 아이의 발달과 심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적절한 케어를 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제 많은 분들이 두 돌 전 아이들의 어떤 행동,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나서 머리를 바닥에 박는다거나 엄마 아빠 얼굴을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시기 아이들의 발달 수준과 발달 과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욕구 조절이 잘 안 되고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정서 표현을 하는 게 잘 안 돼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제 아이가 조금 발달할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모른다면 어머 얘가 왜 이래? 내가 얘 아기 때부터 잘 케어해줬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했지? 이참에 길을 한번 꺾어놔야겠다. 내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미숙하지만 자율성을 발달시키고 자아 개념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너무 많이 혼이 나거나 체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이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기고 아이의 자율성 발달도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잘 키워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나는 꼭 이론대로 할 거야 하는 것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전문가가 쓴 육아서, 즉 교과서의 내용은 스탠다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의 기질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양육자가 나는 꼭 아이를 이렇게 키울 거야 하고 자신만의 이제 기준을 세우게 되면 그 기준에 아이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이를 나도 모르게 푸시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육아라는 건 결국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아주 세밀한 조율 과정이거든요. 특히 식습관 관련해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신생아들 수유 시간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아기가 배고파할 때가 아니라 양육자가 정한 수유 시간을 규칙적으로 칼같이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아기들은 수유 시간을 규칙적으로 이제 형성하는 거는 맞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은 이런 배고픔과 졸림 같은 생체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생후 100일까지 아이를 케어하는 게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거죠. 규칙적이지도 않고 규칙이 잘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한 시간에 이렇게 칼같이 딱딱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패턴을 잡아가기 시작해야겠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고 육아를 하면 보통은 100일 전후로 자연스럽게 아이의 루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 조금 커서 돌 전후로 아이가 이제 저지레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돌 지나면서는 계속 하이체어에서 꺼내달라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원칙대로 밥은 여기에서 먹을 거야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아이를 의자에서 내려주고 이제 먹던 식사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 식사에서 아이가 이제 배고픔을 느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3일하고 4일하고 거의 일주일 다 가서도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아이가 밥은 밥대로 안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슬슬 이제 엄마가 마음이 좀 불안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먹고 이제 키를 키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계속 안 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저도 그 시기에 잠깐 아이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밥을 먹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동이 굳어지기 전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칙은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한테도 이 원칙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조금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조금 더 행동을 조절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에 따라서 한 자리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식습관의 목표는 결국에는 일정한 시간에 아이가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먹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딱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하게끔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안 될 때는 한 발 물러섰다 해보고 아이에게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는 메시지를 아이가 심하게 혼나지 않고 배울 수 있도록 꾸준히 해주는 거죠. 수면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교육은 그 강도에 따라서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울리냐 울리지 않느냐 보다도 아이에게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주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가 충분히 놀지 않아서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자지 않는데도 9시면 무조건 자는 거야 하는 식의 수면교육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게 아닌 거죠. 기본은 지키되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아이의 기질과 양육자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사실 수면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문가들 본인의 경험과 가치관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육자가 굳은 결심으로 나는 꼭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융통성 있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육아동지 여러분, 결론은 육아에 있어서 이론은 아이의 발달 시기마다 혹은 상황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 이론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육아서를 읽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까요? 예전에 오은영 선생님 책 중에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 2세 전에 아이에게 욱하는 부모라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을 보고 친한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내일 다 같이 손잡고 정신과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진짜 조금 헉했어요. 근데 우리 댓글들 보면 돌에서 두 돌 사이에 이미 우게 시작이잖아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마음속으로 찔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내가 육아서를 읽는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신과적 문제와는 별개로 많은 부모들이 돌에서 두 돌 사이의 아이들이 왜 발을 구르고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어떻게 다뤄줘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육서를 읽으면서 이 시기 아이들의 보통 모습이 어떤지 객관적인 발달 상황을 알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이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론대로 해보는데도 자꾸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양육자인 나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있나? 그래서 자꾸 아이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걸까?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해보자. 오늘은 드라마 보지 말고 일찍 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가보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죠. 저희 영상 중에 어린이집 보내기 좋은 시기 이 영상이 참 핫했었어요. 어린이집 보내는 최적의 시기가 두 돌에서 세 돌 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세 돌이 베스트고 제가 세 돌까지 키웠는데 정확히 2년 지나갈 때쯤부터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너무 힘들 땐 두 돌 이유가 나은 듯요. 이렇게도 하셨고요. 이제 26개월 아들을 둔 엄마인데 독박 육아로 몸이 너무 망가졌어요. 이렇게 댓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엄청 공감이 됐던 게 제가 평일에는 거의 아이를 이제 독박 육아를 저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아이가 30개월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쩔뚝쩔뚝 걷고 막 생리불순 오고 온몸이 다 진짜 만신창이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때 정형외과에 허리 치료 받으러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엄마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많이 아파요. 그죠?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다행히도 올해 3월에 아이가 이제 33개월 때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돌 때 왔다. 그런데 나 말고 나 외에 대체 양육자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리 이론에서 이제 두 돌, 세 돌 얘기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인 거죠.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저희 영상을 봤다면 가장 현명한 태도는 이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과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조금의 결핍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잘 보완해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론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좋은 케어를 해줄 어린이집의 조건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보고 그에 부합한 기관을 찾으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만약 부모를 대체할 대체 양육자를 구한다면 아이의 발달에 해가 되지 않도록 그 대체 양육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와 만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등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위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돌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도 우리 아이 잘만 지내더라. 일찍 보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찍 어린이집에 보냈는데도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적응을 잘하고 있네. 우리에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적응을 잘 못하고 등원 거부를 한다면 우리 애만 왜 이러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기간 생활하는 게 어려운가 보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 육아서 현명하게 읽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육아도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론을 잘 알고 있다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또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현실 육아에도 시시때때로 빈틈도 있고 고민도 많지만 육아서를 보면서 맞다, 이 시기는 그래서 그런 거였지 하면서 그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잘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육아서를 읽고 육아를 공부하는 일이 부모로서 매우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거지만 결국에는 부모인 나를 들여다보고 한층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육아동지님들도 육아서 많이 읽고 육아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